예, 이번 시간에는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짓은 뭔가 구성, 조합,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패턴도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들도 많아요. 이 컴포짓 패턴도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은 어떤 수직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회사와 같은 조직 구조도 될 수도 있고, 컴퓨터와 같은 탐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폴더 안에 폴더를 가질 수도 있고, 폴더 안에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폴더를 또 상위 폴더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런 하이러키 구조를 갖고 있는데, A라는 놈 밑에 B하고 C가 속하는 거고, B 밑에 B-1, B-2가 이렇게 속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조직 구조다라고 하면 뭔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밑에 있던 A는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고 C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에 있는 것들은 다 한 칸씩 다 올라올 거예요. 예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조직 구조, 하이러키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저것도 이제 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뭇가지에 나뭇가지가 붙을 수 있고, 이 가지에 또 나뭇가지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뭇가지에는 또 뭐가 붙을 수가 있냐면, 리프, 잎사귀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최하단이 이 리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어떤 조직 구조다라고 하면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전에 밑에 있던 애가 한 칸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에서 이렇게 자기가 상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는 노드를 가질 수 있다.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나뭇가지는 잎사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나무하고도 틀린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가 지금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얘도 계속 이렇게 있는다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재규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조직 구조, 트리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노드가 노드를 가질 수가 있고, 노드는 최하단위에 리프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노드는 상위 노드로 에스컬레이트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에스컬레이션 한다고만 해야지만 반대 케이스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조직 구조를 클래스로서 옮기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제의 C가 오늘의 C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사용했던 API가 진급을 했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API가 변경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간 세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코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것이 컴포짓 패턴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각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조직 구조에 따라서 안에 이 컴포짓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써야 될 메소드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정리해서 보게 되면 노드는 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애들 시키는 거고, 노드는 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들 시켜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노드가 갖고 있는 리프는 무엇인지 가져올 수 있는 것, get child. 제거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노드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컴포짓을 정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조직 구조가 어떤 이런 하이러키 구조를 갖더라도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얘가 진급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올라가든 진급을 하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거죠. 얘가
디파트먼트 마이너로 됐지만 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얘들은 다 얘를 상속받아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API를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컴포짓 패턴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제 소스를 보게 되면 조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정의를 한 거죠.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 구조에 그 매출, 뭐 순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포짓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까 노드가 노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노드가 노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add라는 거 하나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갖고 있는 밑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들은 무엇이냐 가져올 수 있는 거.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노드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리턴하게끔 한 거고, 이게 노드인 건지 알아보는 거고, 제거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 거고, 여기에 각각의 부서, 조직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이익, 뭐 손실액, 뭐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각각의 부서마다, 조직 구조마다 이런 것들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하이러키상에 어떤 구조가 돼 있든지 간에 동일한 메소드를 가져와서 나는 뿌려주겠다 라고 해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UI 그린 데서는 타입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AP로서 뿌려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한 거죠. 이게 그 컴포짓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최상위 클래스가 최상위 클래스를 따로 정의하고 그 밑에 있는 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것처럼 동적으로 애들이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컴포짓 패턴이에요. 근데 클래스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본 예제에서는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했어요. 원칙은 지금 보게 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위 부서와 하위 부서로 해서 일단 패런트 차일드 형태로 묶이게끔 해놨지만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 컴포짓에 대한 속성이 이 안에 하나의 테이블 안에 다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어떤 그런 그 종속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렇지만 테이블 설계도 이런 컴포짓 패턴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지금 클래스에 대한 내용, 패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만 참조해 두시고 앞으로 어떤 조직 구조, 하이러키를 표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